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은 저희 강의 사이트를 가시면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줌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저희가 2주 동안은 산타 하나 있었고, 당분간 몇 주는 또 애남이 교실에서 할 겁니다. 지금 뭐 여기 교실 사정이 우리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 쓰는 거라서 이게 7월 초에 또 여기가 강의가 또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6월 달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3주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 주는 또 뭐 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또 보고 있어요. 그때는 또 산타 하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 아니면 여기 말고 교실이 저쪽에 컴퓨터 랩이 있거든요. 또요. 글로 갈 수 이제 그러니까 행사가 옆방도 있는데 여기가 제일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시스템을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강의 자료는 지난번 어떤 우리 학생들 문제 강의 자료 없냐 그러는데 실습 자료는요. 강의 자료가 없어요. 실습은요. 그야말로 실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론은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번 2개 강의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여기 전체적인 이 내용을 잡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니스트리한 그 뭐죠 강의 자료는 책은 아니고 그러나 문서로 돼 있는 이 2가지가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챕터 1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inistry Handbook for Using AI Tools for Church Reader and Ministry 미셔너리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요번에 오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린트를 다 해드리기엔 너무 해서 그냥 필요하면 올라가서 보시고요. 이 책은 제가 각종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영어로 1차 된 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이링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의 가셔가지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주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렉처 1 첫째 주, 렉처 2, 렉처 3 강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강의 비디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특별히 3주차하고 4주차는 강의가 이렇게 프랙티스를 했기 때문에 강의가 되게 막 했잖아요. 길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특별히 우리 김남주 전사님께서 이렇게 40분짜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센셜 강의하는 것만 만들어서 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 강의는 공개로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강의 5번째도 마찬가지로 공개 강의는 아니, 공개적으로 하는 강의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강의가 있으니까, 전에 헷갈려요. 헷갈릴 땐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쭉쭉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10주간의 강의를 다 마치시면 아마 Apply to Certificate라는 것을 저희가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이 사역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 이 사역이 지금 하는 게 그냥 여기서 배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 보시면 밀리언 클릭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저희 이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클릭 좋아를 많이 눌러주면은 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숏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할 필요, 거기다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어 한 거를 아랍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컨텐츠를, 진짜 복음 컨텐츠를 만들고, 특별히 저희 과목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 말고, 선교사님들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나라 현지어로
유튜브와 숏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100만 클릭 미셔너리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좋은 컨텐츠를 홍보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해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뽑을 수 있게 광고를 낼 수 있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얼떨결에 클릭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마케팅 툴로 AI 툴을 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사실 저도 그거는 안 해봤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회 비즈니스맨들은요 그걸 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기 아마존이나 유튜브에서 뭐 영상 하나를 클릭을 했어요. 어, 저녁 때 밥을 뭘 먹을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된장찌개 음식 만드는 유튜브가 따라다녀요.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인데 AI가 그거를 캐치업해가지고 키워드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광고도 붙여주고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선교적으로 왜 안 쓰냐 이거지. 예. 아직 근데 그 분야가 지금 이제 시작된 분야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밀리언 클릭 미셔너리 무브먼트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의는요, 요거예요. 챕터 1인데 강의가 오늘은 이론 강의를 위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했던 실습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한 50분, 40분 정도 나머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연습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를 저희가 지금 제가 사실은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책을 쓰는데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면은 챕터가 이렇게 요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가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챕터 1에서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는 거, 인텔리전스가 뭐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요. 그러면은 유틸라이즈 AI를 미니스트리 워크에 어떻게 사용할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고 써야 될 거와 안 써야 될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챕터 3에서는요, 툴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배우는 툴즈요. 이게 다 AI 툴이에요. AI 툴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챗 GPT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Generation, Generate New Writing and Content라 그래가지고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의 날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글을 써요. 나 책 한 권 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맞춰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제자들 만난 걸 테마로 해가지고 책 한 권 좀 써줘봐. 그럼 책을 만들어내는 거지 얘가. 이런 것들을 하는 generate new written content.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는요. 교인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요. 남자들에게 쓰는 편지, 여자에게 쓰는 편지, 젊은 사람에게 쓰는 편지, 나이 드신 편지, 호라비한테 쓰는 편지, 위도우에 쓰는 편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어가 좀 덜 되잖아요. 영어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툴들이에요. 그래서 챗 GPT나 구글 바트나 자스퍼 같은 것들이 그런 툴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아직 이쪽은 아직 못 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미드전이나 스튜디오 디퓨전이나 달리 2나 이데오 그람이라는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이 뭐 하냐면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글을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숏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툴이 또 있어요. 예. 핑카 래빗이나 런웨이 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터도 있어요. 신테시아나 디스크립 같은 것들은요. 이걸 써가지고 편집을 또 해요. 영상들을. 예. 이런 툴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요. 30분짜리 설교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요. 2분짜리 설교를 압축해서 만들어내요. 이런 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참 슬플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아, 이거 그러다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하는 번역하는 딥L이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트랜스레이션 말고요. 딥L이라는 또 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스 GPT라 그래가지고요. 이것들 전부 다 제가 찾은 것들이에요. 툴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찾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페이트는요, 비브리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너레이션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트 태스크라 그래요. GPU나 인터그래메이트는요, 자동으로 이메일을 막 보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글을 안 써도 자기가 막 써서 보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비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툴을 쓰는 거고, 그 중에서 많은 툴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딥L을 써가지고 제 설교를 뭘로 만들어요? 터키어로 만든 다음에 터키어를 갖다가 보이스 제너레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숏 메시지 것처럼 여러분이 주제를 정해서 트랜스크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영상을 또 AI가 찾아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우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내 목소리도 좀 스터디면 내 목소리까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숏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AI들의 툴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AI는 뭐죠? 도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AI는요. 제가 결론을 얘기를 하면 오늘 강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요거 제일 마지막에 여기 툴이 끝나는 부분에 전도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전도를 위한 AI를 활용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는요. 요걸 그래서 먼저 해야 돼요. 신성한 영감을 받고 메시지를 준비한 후다. AI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강력한 뭐야? 도구예요. 얘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에는 영혼이 부족하므로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잘못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에디팅도 하고 필터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영감을 주실 수 있으며 AI는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은 청중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지어 언어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저거 배우는 거 아세요? 문화인류학이란 과목을 배워요. 들어보셨어요? 문화인류학을 왜 배운 줄 아세요? 저쪽 문화랑 내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내 문화로 전달을 하면요. 저쪽에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쪽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컨텍스트로 복음을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네. 애들한테 밥 먹자 그래야지 애들아 음식을 섭취해야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 섭취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밥 먹자 하는 거랑 음식 섭취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아, 다른가요? 좀 더 고성한 단어죠. 예,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AI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할게요. 첫 번째, 그럼 무엇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마케팅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먼저 AI는요, 기독교가 발을 대기 전부터요, 전에 벌써 비즈니스 섹터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 엄청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난리를 뽀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회사에 들어가면요, AI 도구를 쓰거나 마케팅 툴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장사를 잘하고, 뭐예요? 우리 상품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는요, 인공지능 도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뭘 분석해요?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고객 트렌드와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요. 마케팅 캠페인과 전략을 최적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 이 기술은 의심할 수 없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사업과 사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내 설교가 유튜브에 떴는데 아무도 안 봐. 조회수가 20밖에 안 올라, 매주마다. 이순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거를 200, 300, 5천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부 분들은 제일 간단한 얘기가 유튜브에 있는 그 타이틀 있죠. 아,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 2024년 11월 6일 이게 설교 제목이야. 누가 검색을 해요, 그거를? 검색 안 하도록 하는 게. 아, 아무튼 안 사도록. 와, 예, 감사합니다. 안 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나 봐. 근데 유튜브를 왜 올려? 아카이브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디테일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시험 듣는, 설교를 하시나 보네. 어쨌든 이런 거. 그러면요,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을 유튜브가 알고리즘에서 먼저 띄워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상한 좀 그런 거 아시죠? 그 정할 때 어떤 거 보면은 이상한 글 막 써가지고 그냥 클릭하게 만들자. 낚시라 그래, 그걸요. 훅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근데 설교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서도 최고로 좀 하게 단어들을 뽑아내셔가지고 설교 제목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AI는요, 지금 현재 어떤 거예요? 산업과 전반적인 기업 조직의 운영에서 근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 분들 많잖아요. 아시죠? 어떤 직업이 없어졌어요? 첫 번째, 텔레마케팅 부서가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은행도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요. 텔레마케팅을 하면요. 그냥 제가 쓸게요. 텔러들이 옛날에는요. 텔레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고객 상담실입니다. 고객 상담실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없어 이제는. 뭐부터 돼? ARS가 돌아. ARS에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뭐 하면서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텔레폰 번호 네 자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해결이 이거 차례 하다가 한 세 번에서 네 번, 어쩌면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돌리고 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됐으면 상담소를 바꿔드릴까요? 그러면 1번. 그때 상담소를 바꿔줘. 아,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I need 후면, 아니, 휴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휴먼이라고 하는데, 휴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알아듣고요. 사람을 또 빨리 바꿔주더라고. 어, 예. 채팅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했 이 챗밭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챗밭 이게 로버트 그러니까 챗밭이라 그러는데 챗밭이랑 통화했던 얘기했던 내용이 상담사가 딱 캐치업을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 다음에 상담사가 아,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 그런 식으로 고객센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마존도 그래요. 여러분 아마존에 물건 판매해 보셨어요? 아, 물건 사 보셨어요? 아마존은요, 리턴하는 거요. 얼마나 심플하냐면요. 아마존 들어가서 내가 이 물건, 이거 싫어, 좋아, 싫어, 싫어 몇 번 하면 지가 알아서 리턴해줘. 아니, 상담사는 만나지도 않아요. 아니,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포장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가지고요. 던지면 돼. 그 어디에 던지면 되냐면 홀푸드 마켓 가가지고요. 바코드 하나 찍고요. 그냥 주면은 알아서 다. 이게 벌써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널려 퍼진 거죠. 그럼 그걸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나 전반적으로 벌써 AI라는 게 뭐 AI가 뭐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설교 말씀.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선교사님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 아까 먼저 했죠.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I를 활용, 이제 챕터 2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생각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관리와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터미네이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 좀 두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AI를 통해서 우리는요, 자동화가 돼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주식시장 아시죠? 혹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 돈은 잃어는 보셨어요? 아, 투자도 안 하시고 잃어보지도 않고, 안 치네요. 요즘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들이요. 이게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이걸 막 쫓아다니는. 근데요, 이제 휴먼하고 싸우는 거죠. 바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둑에 때 사람하고 바둑 기계랑 싸워서 누가 이겨요, 지금? AI가 지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슬픈 일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빠르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 강력한 도구이다. Yes. But 어떻게 여러분의 역할, 사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AI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우지만 결국은요 AI는 사람이 사용하는 툴로만 써야지 툴 이상을 기대하시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람의 삶이 건조해야 되는 그러나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요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산업화가 되는 기술, 제가 이제 소논문을 썼기 때문에 기술 발달과 선교라는 제가 그 소논문을 하나 쓰는 기술 발달과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가요, 인쇄술이에요. 아시겠지만. 인쇄술은요,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종교교육의 결과가. 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이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이 뭐예요? 항해술이에요. 항해술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항해술은요, 개신교가 하지 않고요, 카톨릭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스페인하고요,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온 데가 남미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스토리. 항해술의 발달은요, 결국은요, 선교를 끌고 갔어요. 선교사를 어디로 가요? 미지의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 뭐죠?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 라디오, TV, 인공위성. 여러분들 인공위성에 라디오, TV 빌 그레엄 목사님이 떴다는 거 아시죠? 그게 텔레비전 방송이에요. 빌 그레엄 목사님이 젊은 목사, 좀 잘생기셨잖아요. 빌 그레엄 목사님이 TV로서 설교할 때요. 컨서버티브한 미국 교회는요. 어떻게 예배를 텔레비전에 진짜로 엄청나게 깠어요. 그 진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라디오와 TV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인공위성 CGN TV잖아요. 인공위성의 대표적인 예는 또 뭔지 아세요? 아랍 TV. 아랍 지역은요,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 나라에서. 근데 인공위성은 거기 떠 있으니까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가 친하게는 아니지만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부 자카리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집트에서 추방당하셔서 여기 어디죠? 에나미가 부에나파게서 이렇게 세틀라이트 방송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의 발달이요, 바로 인터넷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코비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인터넷을요. 기독교가요. 등한시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비드 끝났으니까 교회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그 이상 너머의 포텐셜을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아까 말했던 전도예요.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요르단이에요. 제 타깃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젊은이들 인터넷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카페 가거나 뭐 걔네들이 좋아하는 뭐 서클 이런 거 활동해야지 옛날에는 다 만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게 전도 전략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젊은이들 중에는요. 얘네들이 블로그 있잖아요. 혹시 블로그라고 아시죠? 블로그? 그 블로그의 대표적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잘 찾아보면요. 요르단에 있는 젊은 애들이도요. 기독교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 뭐죠? 그 저쪽에 그쪽 뭐라 그래요? 그거 이 무슬림의 무슬림의 영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게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이 사람 가서 접근해서 우리는 카톡 날리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서스크랍을 해주면서 뭐래? 컨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하나 1대1 컨택트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는 얘네들이 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럼 골라야죠. 그러면 누구나 안 그러나요? 전도했는데 다 예수 믿고 선교지에서 10명 전했다고 10명 다 구원받고 막 세례받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명 전도하면 1명 정도 세례받고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전도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AI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하는 유튜브 찾아다니는 거를 누가 했어요? 일일이 내가 했어. 근데 누가요? AI를 시켜요. AI 시켜. AI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AI가 지가 막 가서 찾아와서 막 나한테 갖다 주는 거지.
이런 일들이 AI를 통한 전돈. 되게 해보고 싶죠. 저도 이 일을 지금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론은 다 맞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구글에다 돈 내면요. 구글이 해줘요. 제일 트레디셔널 방법은요. 구글 키워드 광고라 그래가지고요. 키워드 하나에 한 10센트 정도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쥐가 알아서 막 돈 뿌려줘. 아랍 애들한테 막 아랍 애들이 좋아하는 단어, 아랍, 그 다음에 무슬림과 기독교에 대한 비교 이렇게 단어를 내가 사. 그리고요 그 단어를 치는 아랍 애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광고 띄워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10센트씩 내는 거야. 그거 구글에서 해줘요. 돈 받고. 원래 구글이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좀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다 보면. 이런 거. 그럼 그런 관련된 키워드 기독교 아랍어로 된 걸 다 사 내가. 그럼 광고 띄우면 애들 중에 애들 구글에서 검색하 아니면 케이팝을 사버려. 아예. 케이팝을 검색할 때마다 우리께 띄워줘. 애들이 미쳐버리죠. 안 클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요르단에서 케이팝이란 단어가 하루에 몇 번 검색이 되는지 구글은 갖고 있어요. 단어마다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빅데이터. 어쨌든 이런 쪽으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AI 툴들의 베네핏은요. 첫 번째는요. 트렌드예요. 여기는요. 자, 여기 보면 연구에 의하면요. 40% 아세요? 일반적인 기업의 40%가요. 챗 GPT 때문에요. 업무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챗 GPT를 연결해요. 그러면요, 교회 웹사이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신앙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벌써 이런 비슷한 거 나왔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내가 죽고 싶은 자살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얘한테 물어봐. 그러면요, 내가 지금 몸이 뭐 하는데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없어? 이런 거 좋은 찬송 같은 거 없어? 그러면요, 지가 만들어줘. 성경 말씀 이런 거 하고 찬송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찬송도 막 틀어줘. 이런 거. 그거를 웹사이트에 붙여놔. 교회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좀 사회는 간 줄 아세요? 챗 GPT 와이프가 있잖아요. 아세요? 그 사이트 열려줬잖아요. 챗 GPT인데 어떻게 만들었냐? 와이프처럼 물어보면 지가 다 대답해. 내 아이에 대해서.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저기 스파게티 먹으러 가 오늘. 스파게티 날씨가 뭐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진짜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돈도 받아요. 어. 그러면서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면요. 약간 그 농도가 진한 말 대화도 얘가 막 대답을 해줘. 진짜 부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돈 벌어요. 근데 거기다가 음성 서비스까지. 말하면 말이 또 이게요.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는요. 뭐예요? 반복적인 작업. 여러분들 단순 노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메일을 보내고 반복적인. 우리가 저기 아세요? 머지 워드에서요. 메일 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머지. 메일 머지. 메일 머지. 메일 머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 편지를 500장 보내야 돼. 그런데 누구누구 기약 이것만 바꿔서. 아니 저기 그 전혀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졸업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졸업장 큰 미국 학교들은 졸업장이 한 번에 10,000명씩 하잖아요.
만 명인데 만 명을 카피 페이스트 할 거냐고 이름을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 카피 페이스트가 이름 다르게 하고 디그리 다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장을 프린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주는 회사가 카피 페이스트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에다가 이름 집어넣고 디그리 집어넣은 다음에 쫙 돌리면 만장이 착착착 프린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 명 정도 되는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날이 올 거예요, 금방. 네. 통도가 만 명쯤 돼가지고 만 명한테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집사님 이름을 일일이 쓸 수 없잖아. 그잖아요. 누구 성도라고 쓰면은 성도님께 쓰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편지지에다가 쓰는데 진짜로 누구 누구 성도 사인도 내가 한 것처럼 진짜 손편지처럼 이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매일 모지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성도님들 생일을 꼭 기억해서 생일 카드를 꼭 그거 사실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되게 반복적인 거잖아요. 좀 무식하고 단신노중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름을 바꿔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 AI가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AI 때문에 잡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AI가 대처되는 잡은 없어져요.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좀 이게 딜레마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오토메이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것. 이메일 확인, 데이터 입력하는 거, 보고서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동화돼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인적 오류의 위험성을 인적 오류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뒤에 있으면 회계 사무소 여러분들 회계 사무소에 그 북키핑 맡기지 않으세요? 해보신 분이 계세요? 한 달에 100불씩 받잖아요. 기업마다. 아, 그렇게 돈을 내고 안 해보셨어요? 예? 하죠. 그렇게 하죠. 예, W2도 그렇고. 근데 이것 여기가요. 제가 왜 농담 반 지담 반 얘기하면요. 북키핑을 할 때 은행에 그런 일 실수는 안 하지만 은행에 5천 불인데 5천 불을 넣는데 50000 딱 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500을 입력할 수도 있고 갑자기 5만을 입력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진짜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매의 눈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근데 기계는요, 비교적 요게 좀 안 틀려요. 근데 기계는요, 자릿수가 안 맞으면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또 단점. 제가 최근에 지금 IRS 때문에 되게 힘든 한 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도와주는 비영리단체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어떻게 10년 전에 비영리단체를 설립을 하신 다음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비영리단체라고 우겨.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리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한이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뭐 제한 리복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리복이 뭐냐면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스테터스를 잃은 거예요. 예. 잃어버리는데 모르고 계셔. 왜? 3년간 세금 보고를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을 봤냐면 세금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EIN은 뭐가 틀려. 보고서에 EIN. 근데 저 소셜 넘버랑 똑같은. 근데 IRS가 어떻게 그걸 받았냐 이거지. 그것도 신기해. 예.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IRS 시스템은요,
보내면 다 받는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꿔보는 것 같아. 틀린 거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IRS 데이터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제가 IRS에 2시간을 통화했어요. 2시간, 결국 2시간 통화해서 그 담당자랑 연락이 됐다니까.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니 해줬어요. 그래서 살려줬어. 그런 살려줘가지고 액티브를 만들었어. 근데 두 달 있다가 얘를 또 서스펜드를 시켜버렸어. IRS에서. 이유가 뭐냐? 액티브는 됐잖아요. 그런데 세금 신고를 했어. 그런데 네가 5년 전부터 세금 신고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년 전 것밖에 신고가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안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년간 또 안 했, 옛날에 안 했기 때문에 서스펜드를 이번에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IRS가 참 쟤네 시스템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IRS 내부에서도 AI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세금 신고를 언제 했는지 리뷰를 하고 체크해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리복시키는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추적 시스템이라는. 이런 걸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교를 다닐 때 론을 해요. 론 받아서 공부해보신 저기 석사나 박사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론 받은 거를 퍼블릭 서비스 포기브니스 서비스인가? 포기브니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종교만 이렇게 종교만 종교는 아니고요. 사회, NPO, 그 다음에 NGO 같은 데서 일하거나 학교, 그 다음에 정부기관. 여기서 일을 하면요. 10년 동안 내가 돈 갚은 걸 갚아 나가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있는데 한 달에 200불씩 해가지고 200불 너무 싸네. 300불씩 해가지고 10년을 부어. 그러면 300불씩 10년 해봤자 얼마야? 3만 불밖에 못 버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년을 보면 7만 불 남아있잖아요. 얘는 포기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퍼블릭 서비스 포기분해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기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로 일을 하면요. 이런 것들 돼요. 그런데 이걸 할 때요. 이 비영리 단체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회하는데요. 저기 뭐냐면 이제 여기 자녀들 갖고 계시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이론 받은 거 갚아 나가는 것도 그게 일이거든요. 이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할 때 그래서 론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좀 서비스 하면 되잖아요. 비영리 단체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거의 5년 지났어요.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요. 매년마다 제가 갱신하고 있죠.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비숍, 비숍. 비숍스 다 돈 내고 사셨어요? 왜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가 하는 교회 자단체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사업하는 아니면은 저기 그 푸드뱅크 같은 거 그런 건 돼요. 교회 자체는 안 돼요. 교회 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단체 이런 건 돼요. 하나 만드세요 이번 기회에. 저 의심 많아가지고. 그럼 하나 만드셔가지고 예, 예. 교회는 안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NPO하고 NGO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데 NPO가 NGO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구분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NPO하고 NGO가 똑같아요. NGO가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NPO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은요, NPO, NGO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사회사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들 예, 예.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3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이렇게 혜택. 분야가 어떤 분야가 돼요? 어떤 분야가 됐든.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잖아요. 교육기관,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구제단체. 돈안 받고 바로 느껴. 아니면 돈을 받으면 아, 중요한 건요,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30시간 이상 일하면 돼요. 힘들어. 예. 아, 30시간씩 일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 단체 안에서 만들면 되잖아. 교회 단체를 만들지, 교회 밖으로 가든지. 어, 어, 어. 근데 중요한 건 IRS 시스템에 검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검색을 하면요, IRS 딱, 그 기한을 딱 치잖아요. 그럼 IRS에서 검색이 돼서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다 AI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기관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고 예, 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챗봇. 그 챗봇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그 커스터머가 와가지고 뭘 물어봤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아시죠? 아마존에서는 지난해에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면은 저기 분유를 샀어요. 1년 전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 어린이 신발 팔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 내가 오늘 컴퓨터를 막 검색을 하면은 내일 있다가 갑자기 델에서 이메일이 오잖아. 옷을 샀는데 그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게 고객 서비스라는 그런 거예요. 또 채용을 위한 지원자 추적 시스템. 그다음에 회계를 위한 급여 플랫폼. 이런 것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는 떼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단체 그 부분은요, 제가 그쪽에 조금 오래 인볼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양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를 가보신 분이 있죠? 스타벅스에 애들이 이렇게 글자를 써주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레코나이즈. 스타벅스에서 물건 살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얘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전부 다 직원들이 입력을 해요. 물어보지 않도록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여요. 그러면요 스타벅스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데이터가 남자 40대는 무슨 주문을 해요. 여자 20대는 무슨 주문을 하는가. 이게 캘리포니아는 어떤 거, 플로리다는 어떤 거. 데이터가 주변에 나오겠죠? 데이터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요? 프로모션에 쓰는 거죠. 그런 거를 뭘 만들어냈네요? 시스템 만들어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기본 정보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입력을 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면 결국은요, 행동과 추이를 식별하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줘. 그럼 남자가 40대가 뭘 마요? 뭐 마키아토를 많이 먹는다. 그럼 마키아토를 파더즈 데이 때 프로모션 하는 거. 말 됐잖아요. 원데이 파더즈 데이 50% 하면 남자 아저씨들은 다 마키아토를 먹으러 어디를 가요? 스타벅스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기발하죠. 기발한 게 아니라 제가 스타벅스 세일즈 매니저면 그렇게 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 고객이 이탈하거나 예측, 근로자의 이직 추세, 수익 예측, 사기 패턴. 사기가 뭐예요? 사기랑 플러드라 그러잖아요. 주문하고 막 가짜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해줘요. 얘.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도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게 뭘까요? 의사결정이라고. 의사결정. 우리 교회에서 큰 의사결정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의 의사결정. 공동회. 공동회에서 제일 많이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담임 목사님은 청림. 그 다음에 교회 이전 판매 매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되게 감정적인 게 되게 많죠. 어떤 데이터. 근데 이건 교회는 그런데 그러면 회사는 뭘 결정할까요? 회사는요. 경영학과 주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토요타를 많이 타세요. 토요타 타시는 무슨 으로 그러면 닛산 타시는 분 없네요. 렉서스. 네. 그러면요. 차가 있잖아요. 토요타면요. 토요타의 캠리가 있고 뭐 있어요? 토요타에는 아발론 아발론, 코롤라 이런 게 되게 제가 퍼블리한 거죠. 근데요. 캠리가 현재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아발론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요? 코로나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요?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게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역별로 미국, 캐나다, 남미, 멕시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아발론은 보니까 멕시코에서 대빵 잘 팔려. 그럼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을 뭐 할까요? 아발론만 멕시코에서 생산. 보세요. 미국에 생산해서 아발론 갖다 주려면 힘들잖아. 근데 멕시코에서는 아발론이 잘 팔리니까. 미국에서는 아발론이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발론을 멕시코에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져오. 그리고 캠리는 미국에서 너무 잘 파니까 캠리만 2배로 생산을 해. 어디서? 미국에서. 이런 것들. 이게 디시전 메이킹. 사실은 경영학과에서는요. 이거를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가르쳐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백데이터를 주고 시험 문제를 줘요. 패턴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생산할 거냐. 클로즈 시킬 거냐. 결정해라. 그럼 막 이제 파블리티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 계산해서 제일 옵티마이즈 되는 걸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AI가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할 줄.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항공사. 항공사는요, 비행기 가격이, 티켓 가격이 어때요? 티켓 가격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행기 한국, 요즘 얼마예요? 한국 나가는데 비행기가? 왕복? 여기서? 1,700불.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지금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통 보니까요, 이 비수기라 그래가지고 9월부터 11월까지는요, 한 1,000불, 1,200이면 사는데, 성수기는 12월 15일부터 1월 뭐 15일까지. 그 다음 여름방학 때. 이때는요, 부르는 게 가격이더라. 네, 그까지도 가요. 무섭죠. 근데 그거를 누가 예측해? 항공사에서 옵티마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가격을 다르게 해서.
이걸 누가 해요? 옛날에는요, 뛰어나신 분이 막 해줘. 머리 잘 쓰는 분이, 요번에는, 오늘은 얼마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모델들을 예측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격을 해서 최고로 항공 티켓 수입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정말 그럴까? 네, 정말 그래요. 원가 분석 다 하고. 한때 기름값 오를 때 기억나세요? 그때 무서운 거 같죠? 그래서 서차지라 그래가지고 항공료 티켓은 1,000불인데 기름값 서차지가 막 300불 나오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기름값 막 올라갔을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방대한 양을 분석을 하고 처리하고 패턴과 추세를 검색하고 이런 거. 특별히 뭐 AI 사역이 있던 어떤 것들 했어요. 누가 참석하는지 데이터 봐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 중에 자꾸 빠진 두 주 빠지면요 10만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I가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석 여부가 연결이 돼 있어가 참석을 안 하면 자동방으로 이메일이 날라. 성도님 지난주에 안 오셨네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에 생일하고 가족 사항이 연결이 돼 있어. 지난주에 생일이셨네요. 그러면서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못 봐서 너무나 좀 석을 뭐 했어. 이러고 편지가 나가는 거야. 누가 만들어? AI.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부, 돈을 낸 거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통계 정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리더는 개인화된 데이터 통찰력을 사용하여 개인의 영적 여정과 영적 성숙도 수준에 맞게 수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수업이라는 건요, 어떤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제자 교육들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제자 교육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석해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사람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특별히 이런 거. 이란과 같은 복음이 전하는 상당히 장벽이 있는 지역에서 AI는 전도와 제자 양성 자원을 투자할 최적의 분야를 파악하고 수학과 교회 리더십에 가장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겨냥하여 요게 솔팅을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들의 배경과 복음에 대한 개방서 추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제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AI를 통한 전도 전략. 아직까지 이게요. 사실은 이 분야가요. 미국 선교단체들이요. 벌써 시작했어요. 미국 선교단체들이 이거 가지고요. 지금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선교단체는요. 이거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아직 못 봤어요. 아직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쪽 분야가 그래서 아직 미개척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I 기능은요. 어떤 애? 챗봇이나 가상비서,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아까 신앙에 대한 대화를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담, 자동 상담. 그래서 이거는요. 혹시 여러분 생명의 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전화 서비스 같은 데는 이런 걸 잘 이용하면요. 이렇게 상담도 가능할 거예요. 질문에 답하고 제도와 기도에 대한 개인화된 리소스를 제공해줘. 대화형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참여에 강한데 AI는 잠재력은 엄청나며 할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세계교회란 전 세계 연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해야 돼? 이런까지 얘기해. 기독교인 척을 하면서 지하 가정교회에 침투하는 정부 요원을
식별할 수도 있어. 애가 찾아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강력한 도구이지만 지역사회 영적 인도, 기도, 정서적 지원의 관계적 측면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플레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보안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적 영감, 스피리추얼 디바인을 받은 사랑과 인간적 연결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휴먼 릴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AI를 보는 눈.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해요. 특별히 기술이 사역에 있어서 인간적 접촉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해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이걸 AI나 이런 걸 쓰다 보면요, 카톡 다 보냈잖아요. 제가 저희 처남하고 제가 대판 싸웠어요. 처남이 그 선교사거든. 선교사인데 내가 좀 이슈가 이 대판 싸운 건 아니고요. 제가 권면을 했어요. 이 처남은요, 홀리 스타일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봐. 인간들하고 하나님한테만 알리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면 되지 인간적인 사람한테 뭘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좋은데 네 누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또 나와 관련된 거는 그걸 보고라 그러냐, 막 뭐라 그래야 돼? 관계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관련된 사람이 또 일을 해. 거기서 뭐 선교지에서. 그러면은 요번에 누구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고 카톡이라도 날려야지. 지 사역이니까 굳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선교사면 선교 하나님 그건데 그래도 네 누나한테 이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관계를 내가 아는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얘 얘기를 들어. 열받잖아. 좋았어요.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기분 나빠요. 예. 김남 선교사님 듣고 계실 거야 아마.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와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사 선교가 좋은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의 일도 하고 좋은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럼 내가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내 처남 얘기를 들으면은 거시기 하지. 처남이 누나야 이번에 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선교 보고 할 일 있냐고 나한테. 그걸 선교 보고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 그러니까 관계를 좀 못하는 거지. 그게 여기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발달해서 어떤 분들이 이메일 보냈다고 하면 그거 전화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카톡 보냈잖아.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야, 카톡이 다냐? 전화는 뭐 저기 호구냐고. 급할 땐 전화도 하고 온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지금 이게. 기술이 사역에서 인간적 접촉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저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저희 그래서 누나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야, 저기 감옥에 가도 밥은 먹여. 그 얘기를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계는 엄마들이 꼭 얘기하는 밥 먹었냐 전화하자.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혼내도 밥을 먹고. 그렇지. 막 혼내도 밥은 먹이지. 도시락 싸주고. 엄마가 열받았다고 애 도시락 안 싸주는 엄마 있대. 미국 엄마들은. 어. 이때인데 밥은 먹이고 하잖아요. 어떠세요, 어머니? 애 아무리 막 뚜껑이 열려도 밥은 먹이잖아요. 부부자가 밥을 먹고 밥은 먹고 웃어.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밥은 먹고 있냐고 연락은 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삶 자체가 상당히 기계적인 사람이에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일 중심이고 사람보다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일을 잘하면 성격 나빠도 평가를 더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좀 지금은 밸런스를 좀 맞춰요. 그래, 인간미가 있어졌네요. 예. 인간미가 조금 생겼어. 예전에 예전에 비해서 내가 봐도 그래. 제가 어. 생각 그래도 지금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 그래도 일이 좀 안 들어갈 때는 이게 좀 힘들어. 그걸 못 바꾸는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이 사역에 있어서 인간적인 접촉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념해. 이게 사실은 AI를 쓸 때도 마찬가지.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희가 2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 선교 포럼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참 그러니까 공개 강의는 했지만은 이렇게 클로즈 포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왔던 한 분이 이제 우리 다른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0명쯤 돼요. 근데 어떻게 100명을 찾았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번에 한 거 어, 같아요. 어, 어, 그때 노하우를 배웠어요. 어, 페이스북 찾아다니면서 한 명을 딱 찾아가지고 걔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관심 있으니까 그 아시죠? 고구마 줄기처럼 얘 잡으니까 친구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인간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역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요.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옷까지 안 왔어? 그 신학교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교 교육에 대한 컨셉이 제가 바뀌었어요. 신학교 교육은요, 어, 복음서를 달달달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신학 교육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역사를 할 때 연도 외워가지고 숙제 뽑아가지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연도를 외우는 건 중요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연도 틀리면 안 되잖아. 예. 청교도들이 여기 몇 년 왔어? 1600 몇 년이야? 40년에 왔는데 1940년 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맞죠? 1620년에 왔어요. 1620년에 왔어요.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2024년이죠. 2400주년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20년, 1620년에 청교도들이 여기 메이플라워가 저기 그림 거기 도착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AI 우리가 지금 AI를 쓰는 게 인간미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분야를 지금 저희는요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language translation. 이 language translation은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요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고울이에요. 첫째 시간 보여드렸죠. 제가 터키어로 설교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숏 만든 거 있죠? 숏을 숙제 내주세요. 터키어로 숏 만드는 거. 어.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터키어로 나가.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요? 아랍어로 나가.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저기 그 창세기의 10가지 교훈을 아랍어로 좀 설명을 해주는 숏을 좀 만들어 봐라. 오다를 줘. 그럼 지가 막 만들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구글 트랜스레이션이나 딥L을 써가지고 한국말을 번역해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아랍어로 된 거를. 그럼 아랍어가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요 설교가 나갈 때 실시간 아니면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다국어로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죠. 특별히 AI 기술을 쓰면서 모든 언어를 번역하기에 기간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션. 여러분 컨텐츠 크리에이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제가 여기 조금 할게요. 챗 GPT, 구글, 바트, 자스퍼를 쓰면요. 뭐 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대여나 이메일이나 블로그 게시판 같은 새로운 텍스트 콘텐츠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쪼쪼쪼 써주면요. 지가 한 10줄 정도 내가 아이디어를 주면은 지가 2페이지, 3페이지 글을 쫙 써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뭘 만들어요? 블로그에 올리면 되죠. 이런 거. 제가 이거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의 설교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인사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아이디어인데 이거 뭔가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5분 메시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요.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 이 같은 거는요. 텍스트 기반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글을 했는데 글이 뭘로 바뀌어요? 이미지가 됐어요.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뭐 하시면 매일마다 성경 구절 있죠.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을 갖고 딱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그걸 가지고 그림 한 장을 만들어. 주제로. 매일매일.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더 적용을 시키면요.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교회 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라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적 있으시죠?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PT? 그림? 왕따 시간 많이 해야 되죠? 옛날에 PPT 없을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절에 선생님 하셨어요? 와, 예, 박수. 감사합니다. 어. 제가 교회학교 총무를 좀 오래 했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그때 많이 섬겼는데,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제가 한 15년 했어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오기 전까지 했으니까 거의 15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컴퓨터가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텔레비전 있고, 이거, 요즘에야 이거 PPT 연결하는데, 그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려면 뭐, 이게 넘기는 거 있죠? 저 도화지에다 그려가지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인정.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딴짓 안 하고 쳐다보다가 5분 지나면 또 딴짓 하죠. 아, 소리 지르고.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지가 막 만들어. 다윗도 만들어주고 골리앗도 만들어주고.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션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 해야 돼요? 컨텐츠를요. 교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뭐냐면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걸 갖다 놨어.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할게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가끔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요. 어, 마릴 성도 자료가 오기도 해. 이분들이요. 웹사이트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어, 그 다음에요. 또 요즘 저기 그 이상한 저 이단 있잖아요. 이단들이 웹사이트는 더 잘 만들어. 어. 근데 검색하다 보면요. 성경 구절이 걔네들끼리 연결이 돼. 이게 이런 거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 나가면 끝이란 말이죠.
그 편집하고 소리, 스타일, 가이드라인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 컨텐츠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AI를 가지고 영감은 대체할 수 없지만 블로그 게시판,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컨텐츠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설교 계획, 아이디어, 그리고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 컨텐츠 생성에 똑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인구지능을 위해서 타겟. 혹시 여러분들 경영학과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4P예요. 마케팅. 4P라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가격, 장소, 4P. 마케팅 4P. 이게 당연히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4P는요. 이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앤 프로모션. 여기 4P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해서 팔 거냐 이거예요. 이거 AI 가지고요. 지금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얘기로 뭐 할까요? 그럼 교회는 왜 홍보를 안 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마케팅이라고 해요. 교회 유튜브를 마케팅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세우면은 안 세워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이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 돼. 로마에 직접 가야 돼.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야 돼. 소아시아를 직접 가야 돼. 배 타고. 아니면 육로로.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마케팅. 세일즈. 판매죠. 예, 제가 이건 좀 관련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해요. 여러분들 수요 예측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학교 관련. 혹시 여러분들 인앤아웃 가게 열 때 있잖아요. 가게 레스토랑 열 때 이거 뭐 할까요? 분석해요. 맥도날드 자리 있잖아요.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인구 통계 다 잡고요. 상권 분석하고요. 한다고요. 그럼 맥도날드 바로 건너편에 누가 가게 들어온 줄 아세요? 버거킹이 들어온다. 제가 농담만 진담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맞는 얘기. 버거킹 전략은요. 맥도날드 있는 건너편에 버거킹 전략. 진짜예요, 진짜. 이건 제가 경영대학원 강의에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경영학 공부, 박사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그 정도 있냐고 그랬더니, 맞대. 왜? 맥도날드는 이 분석을 다 가지고 딱 지으면 그 건너편에, 그렇지. 버거킹이 자리 잡는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 예, 예. 그런 거죠. 그런 전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예, 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저 최고 예. 최고의 1인자, 2인자 그렇게 그걸 만들어 예. 다른 데를 죽여. 1위 2위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교육이라면.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도요. 애들이, 아이들이 수가 늘어요, 줄어요? 지금. 안, 지금 이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다 준다고 얘기하죠. 근데요, 안 주는 그룹도 있어요. 예. 안 주잖아, 걔네들. 전 놀란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마켓을 저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애들이야.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봐도, 이게 고등학교도 안 졸업한 애들인데, 애가 있는 거야. 철없는 것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응. 30몇 살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더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자기 할머니는 몇 살에 결혼했냐? 14살에 결혼했대. 14살. 너무 심하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 예측을 하고 잠재 고객할 때, 마켓.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선교를 할 때, 이런 거.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밀리언 클릭이라는 거 있죠. 100만 손가락 선교 운동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선교 백서라 그래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자료도 선교 통계들이. 근데 이런 디지털화가 되거나 이런 자료는 나온 적이 없어 아직까지. 못 나왔어. 왜? 잘 모르거든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자, 이라크 그럼 이제 요르단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요르단에서 인터넷을 쓰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고 카페에서 하는 사람이 몇 프고 회사에서 하는 이런 거 통계가 나오나요? 그러면 요르단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비기독교인들이 통계 어떤 컨텐츠를 주로 많이 보는지 유튜브 채널은 어떤 걸 많이 보는지 그럼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 요르단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그러면 그 유튜브에다가 뭐 해야 돼? 광고 그냥 때리는 거지.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앞에 광고 들어가잖아. 일부러 거기다 광고를 내버리면 되지. 돈만 내면 광고 나가요. 유튜브는요. 어떠세요? 전도지 뿌린 거랑 똑같아. 전도지 가서 뿌린 게 아니라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돈 내고 광고 뿌리는 거지. 예, 예. 근데 이게 통계 자료가 있냐 이거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게 통계 자료고. 그러니까 잘 몰라.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제가 만들고 사실은 저도 배워가면서 죄송합니다. 저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 네, 이 부분이야. 그래서 밀리언 클릭 닷컴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한 3달째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잘 몰라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 인도하시면 가겠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여러분 아시죠? 24시간. 24시간 뭐예요? 챗밥. 그죠? 언제든지 가서 뭐 하면. 근데 챗밥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해결이 되잖아요. 내 이름 대고 하면요. 지네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줘. 그리고 안 되면요. 월요일 날 예약 잡아놓고 전화 받을래? 몇 시에 또 통화할래까지 해서 예약까지 잡아주잖아. 그렇다니까요. 어때요? 그런 대로 할만하잖아요. 예약. 내가 월요일 날
자기네 직원이 나한테 전화를 몇 시에 걸어주겠다고. 은행 여기 있었을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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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물면 한국어로 어, 어, 어. 영어로 물면 영어. 맞아요. 제가 많이 놀란 게 하나가요. 지금 책방 쓴 거 아니지만 오래전에 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이거 있잖아요. 영어로 막 쓰고 있었어. 영어 삼성이랑 뭐 하는 게 있어서 삼성이랑 밤이야. 그때가 밤 10시예요. 막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아이고 영어로 다 썼으니 그래요. 이제 수고했다고. 근데 그냥 농담만 좀 어디서 지금 일하세요? 이렇게 썼어. 서울 강남이요. 근데 충격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밤 시간에는 한국이 낮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ARS를 하고 밤에는 여기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돌리는 거지. 저기 커스터머 센터.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AI 기반의 챗봇이 이제 웬만한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과 연결해 준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게 고객 상담. 그 다음에 요즘 여기 AI, OPS라 그래가지고요. 요즘은요. 이 IT에서도요. 이제는 이걸 써요. IT도. IT가 뭐예요? 매니지먼트. 특별히 매니지먼트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을 쓰다 보면 갑자기 인터넷이 다운되고 그런 거 있죠. 왜 다운될까요? 이거 있잖아요. 그 저기 인베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들어오잖아요. 진짜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런 이 IT 운영에서도 AI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경험했겠죠?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서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업종이 서버 데이터 센터예요. 혹시 이런 데를 가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이런 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모르세요? 이런 전혀 이게 뭔지 모르세요? 아니, 이거 사진 보시면 느끼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아마존이나 삼성, 구글, 야후.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컴퓨터가 돌아가는 걸 서버라 그러거든요. 서버를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놔. 데이터 센터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와요? 해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이 AI, IT 툴이요, 해킹 들어오는 걸 트래픽을 검색해가지고요,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를 다 구분해. 그래가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파라마운틴이라고 그 영화사가 기억나세요? 김정일인가 김정일 그 영화 상영하다가 해킹 먹었잖아. 그래서 사이트 내렸잖아요 그때. 지금도요.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북한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아직도. 해킹을 해가지고요. 사이트를 죽인 다음에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끝. 근데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돈을 주고 살린대요. 왜? 그걸 돈이 100만 불, 200만 불이 아까워가지고 데이터를 못 살리면 어떻게 일어나요? 회사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100만 불, 200만 불 주고 데이터 살리는 기업들이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남미 이런 데.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무슨 그 코인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머니 라운딩으로 엄청나게 쓰였어요. 그런 걸 남미의 어떤 한 나라는 그거를 화폐로 썼다며요. 근데 그 화폐를 못 지킨 거예요. 이게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AI를 이용한 IT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돼요. 이런 AI거든요.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사람이죠. 직원 관리. 네. 여러분들 직원들 있잖아요. 출근 퇴근 기록.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는 이렇게 얼굴 딱 보여주면서 출근하고 갈 때 퇴근할 때 얼굴 보여주고 그런 거 하시나요? 손가락 아, 손가락으로 해. 그거 하고. 그래서 그걸로 뭐 해요? 자동으로 언제 몇 시간 일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다운 다. 이런 것들. 휴먼 리소스 관리하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버 범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은행 카드 있잖아요. 갑자기 안 쓰는 카드 갑자기 쓰잖아요. 어떤 일이 나요? 선생님 연락 와요. 요리사에 연락 오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아, 귀신이에요, 걔네들. 무슨 감정으로 돈이 빠질 때 연락 예. 와요. 똑같은 게 두 번, 세 번 빠질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캘리포니아 아니고 저 플로리다 가 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내 카드가 쓰여지고 있어. 와, 당황스럽대요. 그런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난 몰랐는데 잘 보니까 한 세 달 전부터 5불이 빠져나가고 세 달 전에 지난 두 달 전에 10불이 빠져나가고 세 달 전에 300불이 빠져나가지고 알았어. 이게 뭔지. 응. 응.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고. 그리고 카드 바꾸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요. 사이버 범죄라 그래가지고 은행 여러분들 아이디 소셜 넘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이런 범죄들. 그 AI 기반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갈 디파트먼트. 기업의 업무 법무부서. 법무부서 특별히 어떤 게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 복잡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파트 계약서 100페이지인 거 아시죠? 그런 아파트에서 안 살아보셨어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읽지도 못해요. 그거 깨알 같아가지고. 사인만 하는데 10분 걸려요. 왜? 페이지마다 또 사인을 해야 돼. 이니셜. 누가 그거 읽어보고 해요? 절대 그래서요. 열받아가지고 아파트 매니저랑 싸우잖아요. 소액 재판 해도요. 져요. 예. 이길 수가 없어. 기분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싸워봤는데 결국은 뭐 돈은 못 받았어요. 소액 재판 했지만은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그 아파트 매니저 완전히 죽여버렸어. 죽였다 이런 말 하지만 좀 이렇게 이제 고생을 시켰어요. 아파트 매니저가 정말 제가 쏘할 줄 몰랐고 정말 저보고 쏘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진짜 쏘아. 그래가지고 법정에 섰죠. 그러니까 아파트 매니저도 왔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자기 슈퍼바이저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을 거야. 너 뭘 어떻게 했길래 수를 당하냐고. 결국은 저는 돈은 못 받았지만 기분은 좋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써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판례 규정, 특별히 여러분 변호판이 있잖아요. 변호사들 판결문 다 못 읽잖아요. 그럼 판결문들을 AI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에 제가 요즘 몇 분한테 전화를 보는데 뭐 저기 그 드림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뭐가 신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판례들 아니면은 영주권을 몇 번 거절을 당하신 분들 이런 판례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의 다른 언어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언어로 터키랑 계약을 해야 되면 터키어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불리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법적 계약서를 누가 해요? AI가 먼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보건법규의 HIPAA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풀 네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헬스 인슈런스 프로피빌리티 포터빌리티 앤 어카운트빌리티 액트 1996년이라고 요게 법적으로 미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프라이빗이 라예요. 그 다음에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라고 유럽에 있는 기업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삼성이 그러니까 LG가 수당했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벌금 되게 많이 물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법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카운팅. 어카운팅의 대표적인 예는 퀵북이에요. 여러분들 퀵북 아시죠? 퀵북은요 은행 구조랑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지가 기본적으로 트래킹을 해줘요. 일일이 사람이 손을 안 넣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트래킹 해놓은 거 맞는지 한번 체크하면 바로 넘어. 그 다음에 세무조사. 이게 뭔지 아세요? 세무서에서 IRS에서요 이 AI 가지고 돌려요. 돌려가지고 세금 신고한 사람들 중에 딱 보니까 세금을 많이 띄어 먹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0%를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편지를 날려. 한번 들어보시지요. 진짜 이거 내 거짓말이야.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경영학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그 리버사이드에 그 세일즈 텍스 총 매니저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같이 가르치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데이터 좀 뽑는데 그냥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은 이 그 다 나온대요. 이 사람이 띄어먹은 것 같다고 AI가 분석해서 나온대. 그러면요 첫 번째 하는 건요 한 번 이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당을 좀 더 이상하면요 직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라 그래요. 식당에 밥 먹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요 한 하루 이틀을 가본대요. 그러면요 아침에 한번 가보고 점심 때 가고 저녁 때 가보고 대충 뭐예요 자리 몇 개, 손님 몇 개 하면요 한 달 매출이 10만 불이냐 100만 불이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100만 불인데 이분이 10만 불만 신고해. 어떠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불 매출인데 한 50만 불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간대. 그런데 한 20만 불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자료 좀 들고 오시라고 난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상이죠. 그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게 AI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파이낸스, 금융. 금융에서 저기, 금융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요. 특별히 데이터 분석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사기 탐사예요. 탐지. 요거 보이세요? 사기, 자금 세탁. 여러분들 자금 세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금 세탁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돈을 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금 세탁의 대표. 드러그, 그러니까 마약이라면 카르텔이에요. 대표적인 예예요. 돈을 어떻게 했냐, 이게 US예요. 여기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여기가요, 그 멕시코에서, 이까지 가르쳐 주면 좀 그런데, 너무 디테일한데, 그냥 얘기할게요. USA에 뭘 보내요? 약을 보내요. 그죠? 근데 약을 보내는데, 약값은 어떻게 받아? 약값을 원래는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가 돈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요. 돈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끼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업이 껴요. 그래서 약을 보내고 돈을요,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요. 이 약값을 기업에다 줘요. 마치 물건 산 것처럼. 그리고 기업은요, 멕시코의 기업에다가 물건을 보내요. 그럼 이 기업은요, 이 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돈을 챙겨가요.
이게 대표적인 머니 라운드링의 기본이에요. 저 처음에 이거 머니 라운드링 제가 한국에서 어, 그 MBA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죠? 그, 이거 뭐야? 저기 우리 물건 들어오면은 돈 징수하는 거 뭐 관세청 차관이었거든요. 갑자기 머니 라운드링이라고 그래. 돈을 왜 세탁? 돈이 지저분하면 머니를 라운드링 하나, 세탁을 하나 그랬지. 근데 이 얘기를 그때 충격이었어.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보시면 이게 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요, 이게요 최고의 불법 행위예요. 이거. 근데 이거 LA예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요게 약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약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머니 라운딩의 대표예요. 약은요 진짜 크리미널로 걸리는 거고 약이 아닌 다른 것도 이렇게 해요. 예, 돈 많이 들어올 때. 예, 선생님 그 저런 방법이다. 예, 예.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유학생인데요. 예. 그런 것들. 판매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게 얘기하는 집 팔았는데 집 판 돈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요. 한국에서 집 팔았는데 미국에 돈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와이어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요. 너무 많은 걸 알려줬어요. 어떻게 아세요? 조이 사모님은요? 봤어요? 어, 네, 큰돈 들어올 때. 큰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수연 사모님, 100만 불 이렇게 캐시로 한국에서 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거 못 갖고 와요, 정상적으로. 옆집이 네, 사업을 했는데 네. 제가 유학생 가가지고 충격으로 그거예요. 찾아달래서 네, 못 모르고 찾아줬는데 은행도 막 나와서 네, 제가 너무 놀려버렸어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AI 시스템에서 은행 트랜잭션을 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 쫙 분석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은행 트랜잭션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평상시 거래가 아닌데 갑자기 뭐네? 그렇게 이게 그런 것도 보는 거죠. 이런 일까지도 지금 AI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요까지가 기본적인 AI가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요 부분은 챕터 2와 연결이 돼요. 근데 제가 드라프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에서 이걸 AI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고. 왜 안 쓰냐고. 어떠세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도 AI가 갖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라? 써라. 그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장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1기예요. 여러분이 끝나면요. 저희가 바로 또 2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우리 그 밀리언 클릭 선교사 훈련원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선교사 저기 증명서를 저희가 발행해요. 진짜예요. 100만 클릭 미디어 선교사. 프라우드 하죠. 예.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선교단체니까. 뭐, 잘 되면 월급도 줄 수 있어. 흥급이도 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까지 할 수,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AI를 써야 되고, AI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여기 보세요. 초기 단계라는 건 예배, 라이브 스트링, 하이브리드 예배들 중점을 뒀죠. 이제는요, 이거예요. 이제는 시간을 잠재적인 지능을 AI 도구를 써서 사역에 대한 루틴 업무를 뭐예요?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AI를 쓰는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제가 요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떤 뭐 요번에 첫 번째는 필수적인 거, 알고리즘 매력적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해보려고. 교회는 뭐예요? 대상 청중에게 명시적으로 맞춤화된 매력적인 설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30분 했어요. 그 설교를 가지고 20대 여성들에게 맞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즈. 40대 아저씨들을 위한 설교. 그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맞춤형을 숏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청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 공간과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막 큰 거 좋지만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작은 환경에서 플랫폼 처치 스타일로도 이제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가 포텐셜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해 쓰겠지만은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이 AI가 제가 오늘은 AI에 대한 전체 컨셉을 좀 잡으시라는 AI는요 벌써 시작됐어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잘 어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이제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이 AI 요번 강의가 제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이런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근데 생각보다 AI가 툴들은요 안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점 쉬워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AI 툴을 만들어요. 구글이 그 서브 타이틀 제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 얘기했죠.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가 장사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린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툴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게 100만 클릭 운동의 선교 운동의 길이고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두려워요? 자, 제가 이제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만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저기 나머지 실습을 좀 더 할게요.